요렇게 예쁘게 자라줘야 되는데요, 그죠? 요 가운데는 완전히 아주 단단하답니다. 예쁘죠? 연속도 물을 못 먹어서 여기는 철화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생얼도 뭐 배기 싫을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분이 말라있으면 철화의 특성이 아주 멋지게 유지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연구소 다육이 모습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흐려가지고 꾀재재하답니다. 꾀재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철화들을 신경을 잠깐 못 쓴 사이에 완전히 웃자라고 말았답니다. 철화들이 웃자라면 완전 꼴불견이랍니다. 아니 키우는 만도 못해요, 철화들이 웃자라면. 그래서 웃자란 철화들은 손을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달리 손 볼 방법은 없고, 그래 그나마 예쁜 자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깊이 심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뭐 에하라 디하라 하고 서로 춤을 추듯이 천방지축이면 적심을 해서 자구들을 분리해서 심는 수밖에 없답니다. 연석이 파스텔 철화거든요. 파스텔 철화가 이런 느낌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말려서 일조량이 풍부한 아이들은 생얼도 이쁘고요, 그죠? 생얼도 뭐 그럭저럭 이쁘죠. 거기다가 철화진 모습은 이런 느낌으로 키우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앙팡지게. 모든 철화들은 이렇게 앙팡지게 키워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 과습했다, 일조량이 조금 모자랐다 그러면 철화가 풀리거나 헬렐레하게 자란답니다. 완전 천방지축으로 자라요. 웃자라 버리면 이렇게 그냥 뭐 해벌쭉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못난이로 자라기 때문에 철화의 화분은 항상 건조하게 말려서 키우셔야 되거든요. 수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물이 조금만 많아도 철화가 풀리거나 수관이 썩어서 어느 한쪽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철화는 늘 말려서 키우셔야 된답니다. 요런 녀석들은 얼굴이 못난이잖아요, 완전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완전히 길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 목이 이만큼 잠기도록 심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심을 해줘서 다시 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오늘은 연석들을 뭐 적심을 하든가 깊이 심어주든가 결정을 해야겠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자라야 되는데 연석 이쪽은 완전히 해벌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조량이 풍부한 거고, 일조량이 그나마 째인 거고, 이쪽은 볕을 못 받아서 일조량이 없어서 이렇게 웃자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철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육이들은 적정량의 일조량, 풍부한 일조량이 필요하답니다. 그래 얼굴도 마디고 예쁘게 자란답니다. 연석 보시면 일조량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 부분도 웃자랐고요. 이쪽 부분도 볕이 안 든 쪽은 웃자란 부분이고요. 그나마 요 가운데 볕이 잘 든 부분은 예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파스텔 철학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하시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웃자라 버렸어요, 그죠? 못난이가 된 거랍니다. 그래 연석들은 뭐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그나마 예쁘겠어요. 이것만 또 삐쭉 또 머리를 나는 따로 살 거야 하듯이 삐쭉 내밀었는데, 이렇게 모아 심으면 되겠죠. 철화들은 생장점이 쭈르륵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수관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관마다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심어도 뿌리가 다시 내린답니다. 그래서 깊이 심으시면 돼요. 아주 목이 쑥 다 묻히도록, 바닥에 깔리도록 다시 심어줬답니다. 이렇게 낮춰서 키워야 예쁘거든요. 그렇지 않고 철화들을 높여서 키우시면은 제 부러지기 십상이거든요. 특히 에케베리아 종류들의 철화는 이렇게 목이 쏙 잠기도록 깊이 심어준답니다. 화분의 가습으로 인한 웃자라면은 망치는 거랍니다. 완전히 다육이 키우는데. 그러니까 아주 마디게 다글다글하게 자기네끼리 그냥 용 쓰듯이 마디게 키워야
멋지답니다. 이렇게 키우면 다육이 마님한테 쫓겨나거든요. 얼른 말려서 원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스텔 철화죠, 그죠? 요 수간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몸은 하나죠, 그죠? 몸이 수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 아이는 파스텔 외대지나요, 그죠? 외목은, 요 아이는 외목이죠. 요 아이는 수간이 하나거든요. 요 줄기의 수간이 하나라서 물이 수간을 통해서 잎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철화는 수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이어서. 그래서 다육이 이 철화의 적심은 이렇게 생김새대로, 연석도 생김새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자르실 때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 나중에 삽목하기가 쉽답니다. 목이 이렇게 좀 짧아야 나중에 삽목하면 예쁘거든요.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짧게 해 주어야 나중에 삽목하기가 쉽답니다. 뿌리가 내리면요. 파스텔 철화잖아요. 철화는 수간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이 수간이 상처 부위가 완전히 말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마르기 이전에, 상처 부위가 아물기 이전에 꽂으시면은 거의 수간을 따라서 계속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말라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심어준답니다. 에케베리아 쪽이나 프릴 쪽이나 철화들은 웃자라면 완전히 헬렐레거든요. 7렐레, 8렐레 뭐 지 맘대로 자라버리면 철화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철화는 늘 키우실 때 완전히 말려서 아주 마디게 키우지 않는 이상은 철화의 특성을 유지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특히 말려서 키우셔야 되고요. 적심해서 삽목하는 아이들은 말라서 아주 그냥 막 다 다글다글 찌그러질 정도로 말려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내린 다음에 심으셔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좀 미리 심어도 상관이 없는데 철화를 적심해서 심는 경우에는 완전히 말려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심으셔야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철화는 이렇게 말려서 키우셔야 되거든요. 아주 뭐 단단하지네요. 아주 탱글탱글이로 키우셔야지, 그렇지 않고 7렐레 8렐레 키웠다가는 다육이 마님한테 쫓겨나야죠. 연석이 파스텔 철화랍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진짜 예쁘지나요. 이런 부분은 예쁜데 헬렐레하게 자라가지고 오늘 뭐 느닷없이 적심을 해보았답니다. 연석이 파스텔 철화랍니다.